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시청을 하다 보니까 세일즈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제 파악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제 파악의 정도에 따라서 아마추어, 중급, 상이다. 인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내용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서 심도 있게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주제 파악을 좀 더 이게 깊이 뾰족하게 그 속성을 들여보면 약점 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약점 파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게 이게 내가 내 약점을 알면 내가 내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내가 내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내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험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하고 내가 내 약점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되게 기똥찬 생각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성숙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약점을 알려면 내가 실수를 해야 돼. 그리고 음. 내 실수에 대해서 재점검 들어가 가지고 '나는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실패를 했고 그거가 왜 내 책임이고 그 책임에서 내가 이런 부분 더 잘했고 잘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어떤 되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를 비난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내가 결국에는 이 전체 시나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쓴 것도 내 잘못이란 말이에요. 네. 뭔가 이런 선택을 한 것도 이런 사람을 만난 것도 결국에 돌고 돌고 보면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사실 그런 어떤 경험을 못 하는데 네. 결국 그런 선택을 왜 했을까? 그런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심리는 무엇일까? 음. 내가 왜 이런 사람들한테 주도권을 넘겨줬고 내가 이런 사람한테 왜 신뢰를 못 줬고 또 아니면 내가 이런 거에 만족도를 못 줬고 어쨌든 다양하게 내가 관점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 어쨌든 투자도 많이 하고 내 자신이 뭔가를 많이 보고 배우고 듣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땐 내 약점이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 약점을 그런 식으로 파악한 기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상대방도 파악하게 된단 말이에요. 음.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내가 나를 많이 파악하면 상대방도 파악하는데 음. 상대방을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하냐? 내가 내 약점을 단기 안에 많은 것들이 드러냈고 많은 것들이 파악됐단 말이에요. 네. 내가 이런 걸 몰라 가지고 이 돈을 잃었어요. 내가 음. 이런 걸 몰라 가지고 이런 선택을 했어. 내가 이런 걸 몰라 가지고 이런 사람하고 함께 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결국에는 내가 몰라서 한 거잖아요.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음. 모르는 게 죄야? 모르는 게 죄예요. 맞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건 무지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하고 편향돼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내가 실제로 내 거를 많이 파악하다 보면 내가 성숙된 사람으로 성장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많이 성장된 사람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약점도 쉽게 파악하고 그 사람이 이런 자원이었고 그 사람이 아직 이거를 못 발견했고 그 사람이 아직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그 사람이 아직 이 정도로 멍청하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음. 이게 참 재밌는 게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건 약점 파악인데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나부터 나의 약점을 많이 파악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분석하고 미래로는 분석할 수 없어요. 네. 내 과거로 분석하는 거. 그리고 냉정하게 내 지금의 어떤 시점에서 내 지금의 위치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주관적이기 때문에 냉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음. 그래서 더 냉정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끊임없이 나를 덜 주관적이고 좀 더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나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영업을 하면 문제투성이에요. 음. 영업을 하면 배울 게 진짜 많거든요. 네. 사업을 먼저 할 게 아니라 기업을 먼저 이룰 게 아니라 영업을 먼저 해야 돼요. 음. 영업을 한다는 거는 사람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많이 만나고 악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라고 하는 거, 세일즈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에 말이 많아도 안 되고 말이 없어도 안 되고 질문이 많아도 안 되고 질문이 없어도 안 되고 질문이 얕아서도 안 되고 질문이 깊어서도 안 되고 그 유연성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상호 관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과거에는 이게 성공 시나리오였는데 왜 지금 하면 실패하지?
음, 또 과거에 이게 실패 시나리오인데 왜 지금 하면 성공하지? 이런 알고리즘이 있단 말이에요. 음, 엄청 어렵잖아요. 음, 지금 듣기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바로 꺼버릴 수도 있어요. 이 팟캐스트를. 너무 어렵다. 음, 내가 저걸 다 알아야 된다고? 내가 저걸 딱 들었을 때는 내가 뭔가 모질이 같고 내가 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없고 나는 저걸 이해는 되고 공감은 되는데 왜 나는 저거를 내가 저걸 주도하는 어떤 팟캐스트의 어떤 주인공으로 내가 뭔가 드러내고 이거 표현하고 코치 역할을 못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레벨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23살 때 그때 내가 처음에 영업을 시작했을 때 알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음, 10년 이상씩 제가 봤을 때 한 3년에서 7년은 꼭 지나야만이 수많은 문제의 투성이에서 그걸 밀어붙였을 때 그걸 극복해 가면서 그 당시는 내가 되게 낙관주의였어요. 음, 지금도 낙관주의긴 맞아요. 그게 성격이 어디 가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특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는 진짜 있잖아.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난 믿었는데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음, 내가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고향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고향도 중국에 갔는데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내 타겟이 다르고 다 나같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주제 파악인 거예요. 음, 약점 파악인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마케팅 방식과 내가 그 사람들 보여지는 것과 내가 그 사람들을 시간 속에서 그 사람들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부분들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건 약점 파악이고 약점 파악을 내가 이런 식으로 미묘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내가 제대로 내 약점을 파악하잖아요. 음, 대화 안에서 웬만한 사람들의 약점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저랑 소통하면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약점이 딱 드러나요. 음, 그냥 질문 몇 마디도 그 질문도 그 사람 약점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음, 심지어 약점 파악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assume that 그게 그냥 그럴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음,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음, 상대방이 그 약점이 드러나고 그 상대방이 자신이 말한 거에 인해서 설득되라고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음, 질문법도 이제는 그 레벨이 된 거예요. 아마 음, 사람들 세일즈를 하신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공감할 거예요. 음, 우리가 사람을 상대를 설득하는 것 같지만 상대 스스로가 상대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 거. 그쵸.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거기에 맞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질문이 기본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 멘트만 배우려고 아직도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썸네일이 있고 뭐 어쨌든 저한테서 배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책 쓰고 막 아이스 강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이스 강이 막 이러면 나를 디스하면서 어쨌든 자기가 뭐 여기에 선두 무슨 뭐 초창기 멤버고 자기가 뭐 여기에 어떤 뭐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고 막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제 제자뿐만 아니라 제 거를 먹튀했던 제자뿐만 아니라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음, 그런 사람은 어떤 식으로 거기까지 해서 그거를 목소리를 그렇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후킹하고 썸네일든 안에 어떤 그럴싸하게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강의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의파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거를 어떻게 서로 베끼고 먹튀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내가 많이 틀려야 되고 내가 많이 경험해서 내가 멍청하다는 거를 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약점을 파악 많이 할수록 프로가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요,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음, 조금 이제는 중급 정도가 되면요, 모든 게 다 가능하지 않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생겨요. 음, 예. 그리고 진짜 프로들은요, 나는 이거는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생겨요. 음, 그래서 대충 들어보면요. 나는 이거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추어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프로는요. 주제 파악했기 때문에 나 이런 거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런 거는 못 한다라고 하는 것도 확실해요. 음,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데 아마추어는 나 이건 할 수 있겠는데 나 저것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아마추어예요. 음, 예. 그래서 중급 정도 있는 사람들은요.
아, 이게 다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그래서 되게 보수적이에요. 음, 예, 이런 사람들은 중급 정도 되는 사람이라서 뭔가를 진행을 많이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프로로 올라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프로로 올라온 사람들은 적어도 앞에서 아마추어 때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음, 그래서 세일즈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점 파악이다. 내 약점을 파악했을 때 상대방 약점이 자연스럽게 파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할 때 너 이런 약점이 있지라고 내 입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이 내 질문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멍청하다는 게 드러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늘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네가 제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어? 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거기에 돈을 얼마나 썼어? 시간을 얼마나 썼어? 그냥 이 질문을 그리고 네 지출한 내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역들을 나한테 보여줘. 그냥 이 질문만 해도 상대방은 그걸 얘기하는데 떳떳한 사람 거의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들어도 이미 상대방하고 나하고 레벨이 달라요. 지출 내역을 왜 물어보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만큼 노력했는지, 이런 그 어떻게 노력했는지 얘기하면 누구나 다 입이 달려가지고 얘기는 하거든요. 나 이 정도 노력했습니다. 음, 그것 말고 또 노력했어요? 거의 두 번째 말을 못해요. 그거 말고 또 노력했어요? 예. 이걸 노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얼마 썼고 에너지를 얼마 썼고 어디까지 나 정도 이렇게까지 한 어떤 경험이 있냐고. 음, 그게 잘 연결이 안 되면 나 예를 들어 얘기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아예 저희 집에다 대고 먹고 재우고 월세도 안 받고 막 완전 진짜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완전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미션 홈식으로 그렇게까지 해서 그 사람이 개뿔도 없는 사람을 억대 연봉자를 만들고 테슬라 자동차도 바꿔주고 어쨌든 그 사람을 그렇게 유튜브에서 위상 있게 책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제 걸 먹튀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내가 외국에서 그 받아왔던 모든 자원으로 싹 다 그 소스를 총 97만 원 받고 내가 그 행위를 다 해줬다. 그런데 칼에 꽂히고 그런데 완전 나중에 발견한 게 그 나르시스 그거 뭐라고 나르시즘, 나르시스트인가요? 네,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가 아니고 뭐 어쨌든 나르시스트. 나르시스트인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 정도로 당신은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냐?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군가의 성공을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총동원해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의 현금 흐름을 그 정도로 쌓기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부분들. 본인은 이 정도 대가 지불한 적이 있냐? 난 이렇게까지는 했다. 그것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당신이 이 정도 한 적이 혹시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이 있냐? 말을 못해.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있잖아요. 그냥 어쨌든 기 자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음,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약점 파악이라고 하는 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해줄 부분들, 내가 당신한테 줘야 될 부분, 당신이 재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꼬맬 수 있는 경험들을 해보다 보니까 개미가 성장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울 테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받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1년 뒤에 찾아오든 2년 뒤에 언제든지 찾아오라. 네, 나중에 찾아도 상관없다. 그냥 풀어줘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약점 파악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내 약점을 많이 드러나는 어떤 행위들을 영업을 통해서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먹튀도 당해보고 실제로 등에 칼을 꽂는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 돼.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세일즈를 씹어 먹어요. 세일즈 멘트 하나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질문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스크립트를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몇 개 보고 유튜브를 몇 개 찍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일즈를 씹어 먹을 정도로 하려면 그 씹어 먹는 사람하고 함께 하다 보면 그냥 세일즈는 되어진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제 파악은 약점 파악이다.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어요. 특히 이제 보험 하시는 분들을 이제 함께 제가 요즘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마치 이것만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마치 이것만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근데 뭔가 그 내가 기대하는 그 마치와 그들의 결과가 뭔가 일치하지 않을 때, 아, 이거 뭐지? 약간 이럴 때도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을 교육해서 노하우를 알려줘서
빨리 뭔가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 그대로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교육들이 다 쓸모가 없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보았을 때 단기 목표가 있고 중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잖아요. 네. 예. 제가 코칭을 14년 동안 하면서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한 인간을 어쨌든 두드려 패든 어떻게 되든 그 인간을 성공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음. 저는 그게 단기 목표에서 그게 나는 성공을 맛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근데 그 성공이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성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음. 그 성공이 뭐냐면 금전적인 것도 성공인데 금전적인 성공이 사실은 이건 되어져야 돼요. 앞으로 한 번 성공해서 되는 금전적인 성공은 평생 가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성공은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금전적인 성공을 위해서 오래 그 금전적인 현금 흐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속성을 봤을 때 이런 거예요. 단기적으로 나랑 훈련을 받았어요. 예를 음. 들면 나랑 롤플레이를 했어요. 음.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거절 처리를 예를 들면 아마추어급에서도 10점 만점에 0점이에요. 네. 근데 나랑 단기 안에 1시간만 심지어 10분만 훈련했는데 10점 만점에 원래는 0점이었는데 3점, 4점, 5점으로 올라가야 돼. 이런 음. 게 단기 목표, 단기 성공이에요. 음. 단기 꿀맛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우와 뭐지 방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짧은 기간에 그 단기 성공을 맛을 많이 보게 해야 돼요. 음. 그게 뭔가 글 쓰고 유튜브 찍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 댓글 달리고 사람들 문의 오고 이게 다 단기 성공이에요. 음. 제 거를 먹튀할 정도로 마탱이 간 사람들 난 그 단기 성공을 다 보게 했어요. 그 사람이 원래 뭔가 이렇게 빠릇빠릇해가지고 나르시스트는 원래 좀 기능이 있어요. 음. 사람들 잘 조종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 기능에다가 아이스강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 원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내가 인수할 정도로 이게 합병할 정도로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네. 나르시스트는 거기에 대한 컨트롤 힘이 더 세져요. 음.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그 사람이 완벽하다고 해서 막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렬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단기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그게 저는 원고의 힘이고 스크립트의 힘이고 그거를 어쨌든 그 심리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거는 그래서 이게 단기 성공을 맛보려면 결국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봐봐요. 방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멘트를 던져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이스강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했잖아요. 네. 난 방향이 장기 목표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제 거를 먹튀했던 사람들은 그 방향이 처음에는 맞았으나 저를 뒤통수 치고 칼을 꽂고 나르시스트는 원래 그래요. 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얹고 그러다가 갑자기 컨트롤가 이 사람이 안 될 것 같고 가스라이팅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요. 과감히 저를 없애야 되고 내가 못해야 되고 나를 완전 뭉개버려야 되거든요. 나르시스트의 특징이 그거예요. 음. 근데 제가 누구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음. 예.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그게 너무 특히 나르시스트는 안정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음. 감정 기복이 있고 거기에 조종을 잘 하거든요. 근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을 받는 거를 싫어하는데 나르시스트는 그걸 컨트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 컨트롤가 늘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이게 감정 기복이 심한 게 나는 느껴졌거든요. 음. 나르시스트 그 영상을 보고 나는 아, 내 제자가 이런 나르시스트 환자였구나. 나 이거 나중에 깨달았는데 결국에는 그 방향이에요. 방향은 봐봐요. 첫 번째 방향은 나르시스트 옆에서도 아이스강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원고가 달라졌죠. 스크립트가 달라졌죠. 그리고 도구가 달라졌어요. 음. 원래는 나르시스트도 그 체력을 많이 써요. 전국을 다 다니면서 있잖아요. 다닐 때 다 다니고 막 그래요. 컨트롤하기 위해서. 음. 예. 뭔가 가스라이팅 하더라도 그게 부정적인 어떤 가스라이팅 잘 안 되는 사람들 만나서라도 가스라이팅 해야 되거든요. 음. 전화상으로부터. 근데 저를 통해서 그런 어떤 원고가 달라지고 시스템이 달라진 거죠. 음. 사람들 찾아오게 하고 뭔가 유튜브로 한다, 디지털 명함으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달라지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위상이 생긴 거죠. 자유가 생긴 거죠. 옵션이 많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방금 단기 성공하고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얘기했잖아요. 음.
장기적인 방향성만 맞으면 나르시시스트든 뭐든 계속 성공을 계속 그 현금 흐름 유지하고 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파워가 너무 세지기 전에 난 이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해서 내가 잘라낸 거거든요. 음, 근데 중요한 건 중기, 즉 정체성인 거예요. 음, 결국엔 중기 이 기간 안에 저도 나르시시스트하고 한 3년 정도 일을 해봤어요. 네, 근데 요 중기 3년 정도면 중기예요. 네, 이 중기의 정체성이 결국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거나 그때 이 이름도 몰랐어요. 그게 뭘 음, 의미하는지. 근데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이 중기 정체성에서 이 사람이 병이 있고 이 사람이 희망이 없고 이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라고 난 느꼈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람하고 함께 할 수, 도둑놈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안 맞으면. 음,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맞는 사람끼리끼리 결국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르시스트한테 맞으려면 가스라이팅 당해야 되고 나르시스트의 통제권 안에 있어야만이 사실은 함께 할 수 있는데 나르시스트는 항상 자기보다 그래서 못한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어쨌든 이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세 음, 가지가. 단기, 중기, 장기. 결국엔 방향성, 정체성, 성공. 음, 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가야 계속 현금 흐름이 유지되고 방금 얘기한 보험에서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하는 이것만 해야 돼요. 음, 방향성, 정체성, 성공. 음, 방향성, 정체성, 단기 성공.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단기 없이 어떻게 중기가 있어요? 정체성이 뭔데? 단기적으로 내가 성공을 맛보지 못한 실패자로서 루저의 마인드와 어떤 맨날 그 무기력한 고 맨날 나는 안 돼.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고 맨날 그냥 그런 어떤 긍정 화금 같은 거나 하면서 단기적으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정체성이 중기적으로 왔고 방향은 또 뭐예요? 방향도 끊임없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가 왠지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성공 못 하죠. 당연히 현금 흐름이 없죠. 음, 그래서 단기 성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기 성공은 훈련이 돼야 되고 음, 말발이 세야 되고 원고가 달라져야 되고 시나리오를 다루기 위해서 용기 있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단기적인 어떤 맛을 봐야 돼요. 피드백을 단기적인 어떤 부작용도 겪어봐야 돼요. 예, 단기적인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실패도 맛봐야 돼요. 이런 음, 어떤 전략과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중기적인 어때요?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중기적 정체, 용기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고, 심보가 좋은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품이 괜찮은 사람 정체성이 있다면, 저랑 함께 하는 사람 인품이 다 좋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음, 그게 방향성이 장기적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단기, 중기, 장기가 없이 성공할 수는 없어요. 음,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단기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네, 단기만 생각하는데 내가 왜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을 왜 그럼 버렸을까요? 음, 정체성이 안 맞거든요. 얘는 나르시스트 환자예요. 환자들은 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만큼 대가지불 이거 아무리 해도 앞에서는 있잖아요. 또 그거에 대한 컨트롤 얻기 위해서 빌빌 울면서 엄청 불쌍한 척 되게 많이 해요. 이 나르시스트의 특징이에요. 컨트롤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결국에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조종할 줄 아는구나 하면서 그래요. 절대 거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진짜 그 반성하는 그 울음과 엉엉엉 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한 3년 정도면은 그냥 다 파악이 돼요. 근데 나르시스트는 일단 저는 나르시스트라고 충분히 싸우고 함께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느꼈던 건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시간 낭비하고 있다면 난 사람을 버려요. 음, 내 시간 낭비하고 있다면. 나르시스트든 뭐 어떤 사람이든 나는 버릴 수 있다면 난 그 사람을 버리는 이유가 내 시간 낭비하고 있다면. 내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 사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 시간 낭비하는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난 그 사람을 과감하게 버려요. 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원칙이 그대로 누구한테 적용되고 그걸 복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음, 예. 근데 제가 목표는 뭐예요? 제 거가 아니에요. 오직 코칭은 오직 상대방의 이득만 상대방 이득이 이게 커질 수 있도록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러면 내 이득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존경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르시스트는 요걸 교묘하게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제 파악 얘기가 나왔고 어쨌든 이것만 했을 때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운 거 없다는 거 이미 여기는 공감할 거예요. 공짜도 없다는 거, 대가 지불 안 하고 얻어지는 거 없다는 거 공감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딱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이걸 다 이 혜택을 얻으려면 방향만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라고 했을 땐 저는 방향만 바꿔라. 방향이 뭐냐면 이런 사람하고 함께 해라. 음, 나르시스트든 어떤 루저든 이런 사람하고 함께하면 적어도 내 약점을 파악하게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내가 망상주의에 빠졌다. 내가 그냥 마냥 그냥 피해 망상주의만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마냥 부정적이거나, 내가 낙관주의자, 뭐든지 어쨌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런 생각 됐어요. 지금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 영업을 하는데 내가 1년, 뭐 3년, 7년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7년을 했어도 내가 단기 목표조차 마스터를 못했다면 맞아요. 저는 그냥 다시 나는 7년을 한 게 아니라 1년도 맞아요. 못 채운 걸 7년 동안 연장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TM 영업으로 억대 연봉 버는 비법을 제가 책을 냈잖아요. 네. 사실 이 책을 낸 거에 있어서 가장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건 이 세 가지거든요. 음, 근데 사람들은 저보다 심지어 TM 영업만 10년 이상 하신 분도 있어요. 음, 근데 월 500밖에 못 벌어요. 음. 그 사람이 왜 그 정도밖에 못 벌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단기 성공을 맛봤는데 중기 정체성이 TM만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장기 방향도 방향이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까지 찾아왔겠죠. 음,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TM만 해서 단기 성공하는 것까지 나는 오케이다 이거죠. 음, 근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확장돼야 돼요. 음, 동그릇이거든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네, 이게 확장되려면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TM만 해가지고 이 정체성, 이 동그릇이 커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예. 이거는 다양성이거든요. 음, 그리고 방향이라고 하는 건 협력할 줄도 알아야 되고,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이게 다 봐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 아무리 내가 뭐 보험 영업이든 뭐 다단계든 아니면 뭐 내 기업의 대표로서 뭐 이렇게 오래 했고 내가 이 정도 매출까지 올렸고 해봤자 그 사람이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없어요. 회사의 방향, 개인의 방향, 그 사람의 방향성이 뭐냐고 물어봐봐요. 대부분 방향성이 뭐예요? 물어보면 저 지금 1,000 벌고 있는데 저 3,000 벌고 싶어요. 이게 음, 방향성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단기 목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말하는 단기 3천 벌면 내가 나중에 3천 벌면 누군가를 더 많이 도와주고 뭐 3천 벌어봐봐요. 더 많이 도와줄 수 없어요. 음, 왜 단기 목표를 아예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자체가 그 성공이 그 월 3천씩 버는 성공이 단기 목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중기 정체성이 확장이 안 된 상황에서 그 돈을 벌어도 원래보다 더 못하면 못하지 더 잘하는 더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음, 그 사람이 3천 벌잖아요. 아, 나 월 1억 벌고 싶어요. 월 1억 벌기 위해 좀 도와주세요. 결국엔 또 단기적인 것만 또 바라보는 거예요. 장기 방향이 없어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월 3천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음,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음, 방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사실 방향을 물어보면 그래 아이스 방향이 뭐냐고 하면 방향은 본질이 더 가까워야 돼요. 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결국에는 자유거든요. 근데 월 3천을 벌면 자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음, 월 3천을 번다고 자유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월 3천도 몸을 팔아서 월 3천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스폰서링 받아가지고 월 3천 벌 수도 있는. 더럽게 월 3천, 되게 은큼하고 비겁하게 월 3천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음, 방향성 엑셋 할 수 있는 걸 확실하게 그 전략과 그 방향성을 정해야 돼요. 음, 나는 자유를 더 많이 먹어.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고객을 과감하게 너 같은 고객은 내가 안 받을 거야. 너 같은 고객은 제거하고 너는 꺼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뭐 여행 가도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심지어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고객이 갑이 아니라 내가 항상 갑인데 갑질 안 하는 어떤 멋진 어떤 왕인데 왕질 안 하고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어쨌든 품위가 있어야 멋있게 되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누려야 되는 거. 다 가지려고 하는 거. 예. 그런 품위도 있어야 그런 돈그릇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멋진 어떤 인품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그런데 '아 현실이 그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는 어때요? 목표로 삼고 그걸 방향으로 삼아야 되고 그런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기 정체성에서 이제는 그 방향으로 마인드부터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백만장자 되려면 백만장자 마인드부터 정체성부터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그다음에 따라오겠죠. 그래서 그 단기 성공을 결국에는 앞에 가고자 하는 그 3천을 벌더라도 그 3천을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자 하는지 거기까지 생각이 대부분 안 닿아요. 보험하는 사람들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음. 월 많이 벌고 보험을 20년 이상씩 한 사람도 나이도 있는데 성숙 안 됐어요. 보험 버는 만큼 그 사람의 관점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하는 일이라고 그냥 골프나 치고 뭔가 멋있지 않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보험을 오래 했거나 뭔가 그 영업 그 종사 그 영업직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남들한테 주는 영향이 그렇지 않거든요. 멋있지 않은 사람들하고 사람들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제품을 우리가 쓰잖아요. 만약에 그 뭐 아이폰 쓰든 뭐 삼성폰을 쓰든 삼성폰이 멋있지 않으면 써요? 사람이? 아이폰이 멋있지 않으면 써요?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가 멋있지 않으면 써요? 안 써요. 제품이 최대한 멋있고 실용성이 있고 어때요? 안에 기본적인 안전 그 본질이 안전 아니에요? 안전적인 그게 연결돼야만 있어요. 내가 핸드폰을 쓰는데 요즘에 또 안드로이드 폰 쓰다가 애플로 다 넘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보안 때문에. 그거 봐봐요. 나중에 최종 방향성은 보안이고 안전이라는 거예요. 내 돈을 벌어도 이걸 보이스피싱 한번 잘못 클릭해 가지고 안드로이드 폰에서 쭉 날아가는 것보다 애플은 보안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애플로 또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장기적인 방향을 봤을 때 그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내 옆에 제품이든 뭐든 결국에는 가장 그 본질적인 것들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 근데 월 3천 버는 게 본질이냐 이거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질문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주제 파악을 못한 사람들이 보통 자기 약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약점을 저는 지금 대놓고 공개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 팟캐스트 이런 어떤 오디오를 들었을 때 그러네. 내가 지난달 내 소비 패턴을 보니까 다 생활용품으로 나갔고 생활비로 나갔지. 내 자신한테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시간 투자하고 심지어 이런 팟캐스트도 오늘 제대로 집중해서 봤네. 다른 날은 대충 들었네. 다른 데는 유튜브를 보다가 다른 유혹되는 유튜브를 봤지. 이런 팟캐스트 이렇게 진지하게 못 들었네. 봐봐요. 똑같이 그럼 공짜로 줘도 사람들은 집중을 못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음. 재밌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실 때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가 있는데 단기 목표에는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야 사람들이 이게 맛이 나잖아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기, 장기도 다 숫자로만 해. 음, 근데 그 숫자 속 왓인 건데 음, 지금 저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근데 이거를 혼자서 알아내기도 힘들고 이걸 내가 어떻게 수정할지도 참 어렵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서 계속 쩔어가고 있는지, 음. 정말 삶에 치이고 그냥 그 쩔어 있는지가 조금 다시 재해석이 되면서 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인생이 아, 힘들다.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게 나는 그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끄집어내고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드러냈을까? 왜냐면 이게 내 상상력에서 온 거고, 내가 표현해서 온 거고, 내가 뭔가 경험한 거에서 온 거고, 내가 뭔가 어떤 내가 투자했던 어떤 자원에서 내가 영감받아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택을 내가 왜 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가 23살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이런 식으로 보냈을까를 보면 여기에 항상 중심지에 누가 있었냐면 고객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타인의 문제에 자꾸 집중하고 그 타인의 문제에 집중하는 걸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니라 정체성과 내 방향과 여기에 모두 다 맞아떨어지는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대화와 이런 어떤 답변을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를 방금 내가 외치면 또 사람들 생각하는 게 내 자유만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고객의 자유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고객이 잘 돼야 나를 찾는 잠재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에너지 지불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돼야만이 결국엔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거를 생각하는 거에서 딱 한 끗 차이인데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내 문제도 내 문제만 생각하고 좋은 것도 내가 먼저 얻는 것부터 생각하고 저는 전략적으로 저는 항상 이게 처음엔 이게 전략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약간 종교적인 거였어요.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고객들 대했던 것 같아.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그게 23살에 영혼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전에 그런 기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방향성을 내가 붙잡고 있다 보니까 고객이 내 중심에서 살았던 그 세월이 지금 14년이 넘었잖아요. 그 세월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게 다 경험해서 지금 이렇게 토로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사람들은 이거를 안 했던 사람들. 보험을 오래 해도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하 말로는 고객의 뭐 무슨 이런 분석하고 뭐 이렇게 재무 설계하고 고객의 뭐 이렇게 도와주고 고객들이 요즘에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 절감이 됐다 이런 어떤 사례들은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보험만 팔았잖아요. 음, 보험만 판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부분들 이렇게까지 챙겨 줬어요. 본질적으로 못 챙겨 줬잖아요. 그 음, 사람이 과연 보험을 들고자 한 게 그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의 시작 저는 보험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보험이 제일 마지막에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든 사람들은 보험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우선순위 아니에요. 진짜 우선순위는 그 사람이 인생 자체의 현금 흐름에 연결되는 그런 관계식과 그런 어떤 관점과 그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전략과 시나리오. 그 보험 설계사 자체가 보험 그 판매원 자체가 이런 것들이 없는데 고객들한테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남다른 설계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설계사들이 돈은 벌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고객을 깊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이 없군요. 그렇죠. 깊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이 저를 찾아와서 코칭받고 하는 게 어렵고 하는 게 처음에는 와닿지 않은데 이거를 배웠을 때 그 사람은 그냥 그 업계에서 어나더 레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끌고자 사실 코칭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저도 재미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제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변해야 고객들 보험회사에 또 그 내가 코칭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고객도 있잖아요. 그 고객이 그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저보고 직접 보험을 팔아서 그런 서비스를 해라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너무 아마추어잖아요. 그런 니즈가 없이 그냥 보험 때문에 날 찾아온 사람들 내가 그렇게 깊이 개입하자. 내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전도사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도 안 되는 걸 내가 그렇게 한다? 아니에요. 공급자들 지금 밖에서 영업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그런 어떤 좀 그래도 큰 돈을 그래도 좀 벌어봤던 사람들 내가 이런 식으로 수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서 이런 선한 영향을 지불했을 때 그 파이가 위에 소수를 딱 변화돼 피라미드 소수를 변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 하에서 제가 지금 소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대1 코칭을 이게 제 시나리오인 거예요. 음, 그래서 돈이 좀 비싸더라도 1대1 코칭 받았을 때 누가 제일 이득일까? 상대방이 그 이득이에요. 왜냐면 이건 나이 든다고 보험에서 오래 한다고 영업을 오래 한다고 이걸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운도 맞아 떨어져야 되겠지만 여기에 집착하는 일론 머스크처럼 전기차, 에너지 스페이스X 화성에 집착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뭔가 이런 그 사람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저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만약 다른 강리팔이라든 다른 웬만한 코치들하고 다 비슷하다면 이렇게까지 제 멘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사람들이 저를 처음에 접했을 때 다 하는 말이 신선하다 이거예요. 음, 그놈의 신선함, 그럼 신선한 말만 하지만 그 신선함이 어디서 왔는 그 뿌리를 보자는 거예요. 그럼 신선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남들하고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선하다는 거 어디서 왔을까? 내가 일론 머스크는 아니지만 나는 그냥 혼자서 이걸 개척하면서 여기에 집착하고 나는 이 기능을 올린 거예요. 사자는 사자하고 같이 함께 안 하잖아요. 뭐 호랑이하고 안 하잖아요. 혼자서 개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봤을 땐 신선한 거야. 스페이스X라고 하는 로켓 그거를 그런 것들 만드는 게 누가 했어요? 제프 베조스 말고 그냥 나사 말고 누가 했어요? 없어요. 신선한 거거든요. 전기 자동차도 신선한 거, 전기 자동차도 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신선한 거거든요. 그 신선함이 어디서 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기질과 그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선함. 비슷하게 따라한 건 뭐예요?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비슷한 거고 신선한 건 테슬라잖아요. 그 음, 모멘텀. 그러니까 신선한 건 애플이잖아요.
그 신선함이 어디서 왔는데? 나도 그 신선함이 소울이 있다는 거예요. 코칭 영역에서. 근데 이게 애플처럼 제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테슬라처럼 제품으로 하드웨어 보여지는 게 아닐 뿐이에요. 근데 그 신선함이 어디서 왔는지 가만히 들어보면 우린 뿌리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왜 제 거를 이렇게 썸네일도 개조같이 만들어가고 막 안에 있는 내용을 오디오식으로 만들어가고 되게 지루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 거를 계속 끊임없이 찐 구독자 계속 보고 배우고 하냐? 이 공짜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나는 그게 이 사람들 그걸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제 거를 보지. 제 건 구독자도 줄어들어야 돼요. 구독자는 점점 많아지고 찐 구독자만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도 책 100권씩도 읽었던 막 20대 초반에 있는 사람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아버지하고 어쨌든 이 돈을 마련하겠다고 저하고 약속까지 하면서 막 어쨌든 개인 코칭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좀 많이 그래도 막 내 따위는 막 다양한 걸 실험했던 사람들이 결국 나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어떤 제 거를 먹튀해서 웬만한 그 밖에서 그 강의파를 그 겉보기식 수박 겉핥기 하는 아마추어들은 걔네들 찾아가면 되는 거고 좀 인싸들이 좀 약간 매니아층들이 점점 찾아오더라고요. 좀 저처럼 좀 참신한 그 참신함의 그 뿌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걸 좀 영감을 받고 그 영혼을 공감을 받는 사람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난 이게 제가 예, 지금까지 끌고 가는 어떤 맛이라고 할까?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보험 교육을 들어도 그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아, 약간 그럼요.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인제 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아직도 몇 년씩이나 영업을 했는데 아직도 단기 목표에서 음, 벗어나지 못하고 단기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음, 사시는 분들은 다른 시도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답이 없고 맞아요. 뭐 이미 본인이 해볼 만큼 해 봤을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아 그래서 또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박미양 상무님도 사실 대표님 만나서 갑자기 연봉이 막 엄청 뛰고 음,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 그 사람은 음, 스킬이 달라졌을까? 아니거든요. 음, 원래 하던 대로 해요. 근데 바뀌었어요. 음, 근데 그 바뀐 게 뭘까를 오늘 저는 솔직히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네. 이게 머저리들은 머저리들만 찾아가고요. 머저리들하고 조언 구하고요. 머저리들의 강의를 듣고요. 머저리들의 그 저렴하고 싸구려 상품들 거기에 그럴싸하게 공감받고 위로받고요. 머저리들은 머저리인 이유가 있어요. 머저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대놓고 저는 머저리들은 그냥 머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머저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머저리를 졸업해야 머저리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 약점이 드러나고 파악하다 보면요. 내가 많이 성숙돼 있으면 성숙되지 않은 머저리들이 내 눈에 보여요. 내 과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 과거가 보이는데 저 사람은 왜 나는 20대에 저걸 경험했는데 저 사람 지금 40대, 50대 저걸 경험하고 있지? 그러면서 난 또 웃어요. 그런 머저리들을 비웃고 있을 정도로 난 웃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머저리들은 나처럼 용기를 내지 않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계속 머저리들. 그러니까 머저리들이 머저리인 이유가 있어요. 통찰이 없어요. 맨날 뭐 영상이나 듣고 뭐 이런 뭐 팟캐스트 이런 좋은 비디오 뭐 이런 영상들을 보고 이런 걸 느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머저리들은 약간 자기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억지라도 뭔가 돈을 쓰고 억지라도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억지스럽게 뭔가 PT를 받아서 운동을 하면 어때요?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 생각하면 운동을 안 하거든요. PT를 받는데 그럼 돈을 내야 된다잖아요. PT를 받는데 또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PT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쨌든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끼려고 PT를 대부분 안 받는다고 했을 때는 건강도 무너지고 돈도 아끼는데 결국엔 건강이 무너지고 돈도 더 많이 쓰고 머저리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저리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머저리들은 아무리 이런 것들 듣는다고 해가지고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머저리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나는 덜 머저리가 되기 위해서 좀 다르게 시도한다고 하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맞아요. 머저리들은 머저리들하고만 어울려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혁신도 없고 뭔가 뭐 없어요. 그냥 머저리들은 머저리들이에요. 음. 예. 그냥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자기 뽕에 취해서 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나 머저리의 시기를 그럼요. 거치는 것 그럼요.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그랬어요. 예, 저도 그랬고. 근데 거기서 그렇죠. 벗어나려면은 노력을 하고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통찰이죠.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모든 그렇죠. 불만을 세상에 그렇죠. 뿜어대면서 사는 거는 진짜 답이 없다. 좀 오늘 그런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인제 각자의 주제 예. 파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냥 열심히만 하거나 그냥 돈만 버는 건 왜 사람들을 돈을 벌어도 정신병과 그 공허함에 시달리게 하는지 오늘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